당신이 한세라였나요? 법정에서 수갑찬 강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돌려받은 겁니다. 한때 캬바레에서 만난 상냥한 남자에게 전 재산을 털린 60대 여성.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그들을 향해 치밀하고도 잔인한 복수를 시작했는데 과연 그녀의 복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오늘 하루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연은 캬바레 동호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전단지가 바람에 바스락거렸습니다. 시니어 댄스 동호회 신입회원 모집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을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음악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벽면 거울 앞에서 중년 여성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등록하러 왔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등록비는 월 10만 원이에요. 서연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무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짝을 이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구석진 곳에서 혼자 스텝을 연습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발을 옮겨보지만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혼자 연습하고 계시네요. 갑자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강도윤이라고 해요. 파트너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도윤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저는 한서연이에요.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도윤이 서연을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기본 스텝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서툴게 따라했지만 도윤이 조심스럽게 리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힘 빼고 자연스럽게.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1시간 정도 춤을 춘 후 서연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으며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오늘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즐거웠어요. 서연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네, 올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또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서연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서연은 매주 동호회를 찾았습니다. 도윤은 약속한 대로 항상 서연의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춤 실력도 늘고 다른 회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서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실버댄스 문화센터 말이에요. 요즘 노년층 분들이 문화활동에 관심이 많잖아요. 도윤이 서연 앞에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투자라니요. 서연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센터 건립비와 운영비가 필요해서요. 믿을 만한 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윤이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얼마 정도 투자하면 되나요? 서연 씨 형편에 맞게 하시면 돼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 도윤이 배려하는 듯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서연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연금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도윤을 찾았습니다. 생각해 봤는데요. 투자해보고 싶어요. 정말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도윤이 걱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서연은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후로도 도윤이 추가 투자를 제안할 때마다 서연은 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찾았습니다. 서연 씨, 센터 공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어요. 추가 비용이 필요해요. 도윤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남은 돈마저 모두 투자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센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동호회에 가서 도윤을 찾기로 했습니다. 동호회에 도착했지만 도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윤 씨 어디 갔어요? 며칠째 안 보이네요. 아, 도윤 씨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매니저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서연은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공동 계좌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액이 없네요. 모든 돈이 인출됐어요. 언제요? 누가 인출했나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계좌 개설하신 분이 인출하셨네요. 일주일 전에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건 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댁 명의로 된 대출도 있어요.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여기 서명이 되어 있네요. 집을 담보로 하신 것 같은데요. 서연이 서류를 보니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서라고 해서 서명한 것이었는데 대출 서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바보였나? 서연이 머리를 감싸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도윤의 친절도, 사업 계획도, 투자 제안도. 며칠 후 집에 법원 서류가 배달됐습니다. 집이 압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엄마야. 왜 그래요,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큰아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실수를 좀 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실수요? 투자를 잘못해서 집이 없어질 것 같아.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런 일에 휘말리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조심하라고 했는데. 영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저희도 애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여유가 없어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뚝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딸 미경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왜 맨날 그런 일에만 당하세요? 이제 지겹다고요. 미경아,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마 일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요. 미경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료를 못 내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가스도 끊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부인이 사기당했다더라. 그러게 나이 들어서 무슨 춤 배운다고 남자한테 홀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서연은 밖에 나가기도 두려웠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밤이 되어 서연은 남편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사진들을 만졌습니다. 대출 고지서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한 거지? 서연이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집도 자식들도. 며칠 후 서연은 강가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난간을 잡았습니다.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서연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여성이 서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이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죽으면 안 되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여성이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오미자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미자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사기당한 사람 말이에요. 나도 당해봤거든요. 미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미자는 서연을 작은 상가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시니어 피해자 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명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상담소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미자가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모두 당신과 같은 피해자예요. 미자가 서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다른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님이에요. 60대 중반의 여성이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저도 춤 배우다가 당했어요. 강도윤이라는 사람한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도윤이요? 그 사람을 아세요? 물론이죠. 우리 모두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수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여성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김영희예요. 저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실버댄스 센터 투자한다고 해서 돈 다 털렸어요.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었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해도 20명은 넘어요. 미자가 테이블 위에 두터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피해 사례들이에요. 서연이 파일을 들춰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구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한 것과 똑같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미리 준비된 거니까요. 수님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조직적이에요. 영희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그냥 미끼예요.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요? 서연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실버라운지라는 곳에서 운영해요. 거기가 본부 같은 곳이에요.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금융업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개별적으로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분명히 사기잖아요. 서연이 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교묘해요. 투자 손실로 처리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님이 자신의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되어 있고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서연이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소송을 해봤지만 다 졌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수님이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와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제 것도 보세요. 여성들이 서연의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똑같네요. 완전히 똑같아. 심지어 도윤이가 하는 말도 똑같았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을 만한 분이라서 투자 기회를 준다고 했죠. 수님도 맞장구 쳤습니다. 서연이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네요. 그럼요. 외로운 노년 여성들을 노린 거예요. 미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모임이 끝난 후 미자는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혹시 남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남편 보험금 중에 조금 남아 있어요. 왜요?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자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요? 직접 들어가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들어간다고요? 어디예요? 실버라운지요. 하지만 지금 모습으로는 안 돼요. 미자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왜요? 도윤이가 알아볼 테니까요. 서연이 미자의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예 다른 얼굴로요. 미자가 명함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장기훈이라는 기자예요. 이 사건을 오래 취재해온 사람이에요. 서연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분과 상의해 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은 명함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라고 했지. 서연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자 씨가 소개해준 한서연이라고 해요. 아, 서연 씨. 미자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기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1시간 후 서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기훈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기훈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앞에는 두터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실버라운지 관련 자료들이에요. 기훈이 파일을 열어 보였습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보세요. 서연이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조직도부터 자금 흐름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어떻게 모았어요? 몇 년째 취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기훈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특히 서연 씨는 이미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기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형수술이요? 간단한 건 소용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데요? 얼굴뿐 아니라 체형도 바뀌어야 해요. 목소리도 달라져야 하고요. 기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정도면 돈이 많이 들겠네요. 최소 몇 천만 원은 들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은 보험금이 그 정도였습니다. 해볼게요. 정말이요? 신중히 생각하세요. 기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잃을 것도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훈은 서연을 성형외과에 데려갔습니다. 유명한 병원이었지만 상담비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신 성형을 원하시는군요.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복이 더디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하겠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가족과는 연락이 안 돼요. 혼자 결정할게요. 그럼 각서를 써주셔야 해요.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기훈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기훈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 얼굴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수술하는 동안 준비할 게 있어요. 기훈이 태블릿을 꺼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야 해요. 이름부터 정해봐요. 한세라는 어때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네요. 한세라로 정하죠. 그리고 실버라운지에 들어가려면 부유해 보여야 해요. 기훈이 다른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이력이나 재산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런 걸 어떻게 만들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문제없게 만들어줄 거예요. 며칠 후 수술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안녕, 한서연.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체형도 바꾸는 대수술이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서연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기훈과 미자가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괜찮아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힘들어요. 하지만 참을 만해요. 서연이 붕대에 감싸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새 신분 서류들이 나왔어요. 기훈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한세라 명의의 통장도 만들어뒀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몇 달 후 드디어 붕대를 풀 날이 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제거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어 보이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성공이네요. 원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어요. 의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죽었습니다. 이제 한세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야. 세라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리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퇴원 후 세라는 기훈과 미자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고급 의상을 구매할 차례였습니다.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세라가 명품 매장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익숙해져야 해요. 부유한 여성처럼 행동해야 하니까요. 기훈이 세라를 매장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찾고 계신가요? 품격 있으면서도 세련된 옷이요. 미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몇 벌의 옷을 골라 입어본 세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아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 정도면 실버라운지에서도 눈에 띄지 않겠어요. 기훈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세라는 미자의 집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야 해요. 미자가 세라의 어깨를 펴주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자신감 있게 걸어요. 세라는 미자의 지시에 따라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투도 바꿔야 해요. 너무 겸손하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요? 당당하게 말해요. 부유한 사람답게요. 며칠 동안 연습을 거듭한 후 기훈이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실버라운지 내부 구조도예요. 기훈이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VIP 구역이 따로 있어요. 도윤은 주로 이 구역에서 활동해요. 세라가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VIP 손님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려면 추천이 필요하죠. 추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요. 기훈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한번 의심받으면 끝이에요. 며칠 후 드디어 실버라운지에 들어갈 날이 왔습니다. 세라는 고급 승용차 서비스를 이용해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화려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실버라운지라는 금색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천받고 왔어요. 세라가 접수 직원에게 추천서를 건넸습니다. 한세라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VIP 구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고급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VIP 구역에는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저분이 한세라 씨인가요?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가 돌아보니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맞아요. 세라가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강도윤이라고 해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와봐요. 친구가 추천해줘서요. 세라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세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오셨나요? 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세라가 여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곳을 소개해 드릴까요? 도윤이 친근하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도윤은 세라를 라운지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무대부터 고급 와인바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세라가 호기심 있게 물었습니다. 성공한 분들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투자요? 어떤 투자를 하시는데요? 부동산이나 사업 투자가 많죠.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고요.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세라는 도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도 투자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 좋은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도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세라는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첫 번째 접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세라는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도윤이 완전히 속았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알아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세라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세라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세라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라 씨, 시간 있으세요? 좋은 모임이 있어서요. 무슨 모임인가요? 세라가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투자 관련 모임이에요. 성공하신 분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죠. 재미있을 것 같네요. 세라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조직 내부로 들어가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라는 고급 리조트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도윤이 입구에서 세라를 반겼습니다.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홀에는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세라 씨예요. 도윤이 세라를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세라입니다. 세라가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세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세라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와 잘 맞겠네요. 사람들이 세라를 반겼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세라는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금융 컨설턴트, 라운지 운영진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요즘 실버 시장이 뜨거워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노년층 대상 투자 상품이 인기죠.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고요. 사람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세라는 대화를 들으면서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가방 안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세라 씨도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도윤이 세라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떤 투자인가요? 실버타운 건설 사업이에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드려요. 세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속였던 그 수법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럼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도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도윤이 세라를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투자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서예요. 도윤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세라는 자료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봤던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투자금은 얼마 정도면 되나요?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많은 금액이네요. 세라가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분들도 모두 만족하고 계세요. 도윤이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다른 분들이요? 네, 이미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요. 도윤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투자자 명단이었습니다. 세라는 명단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수익을 얻었나요? 물론이죠. 모두 만족하고 계세요. 도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라는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당연히 충분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도윤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라는 즉시 기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무슨 증거요? 투자자 명단과 사업 계획서예요. 그리고 대화 내용도 녹음했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기훈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나 내부 회의 내용이요. 그런 걸 어떻게 구해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도윤의 완전한 신뢰를 얻어야 해요. 며칠 후 세라는 도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생각해봤는데 투자하고 싶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사업 진행 과정을 직접 보고 싶어요. 세라가 요구했습니다. 물론이죠. 투명하게 보여드릴게요. 도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세라는 조직의 내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담당자, 브로커들과도 만났습니다. 세라 씨는 정말 신중하시네요. 회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세라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라는 매번 중요한 자료들을 촬영하고 녹음했습니다. 조직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라 씨, 혹시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도윤이 세라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처음 만났잖아요. 세라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착각인 것 같네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세라는 안과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신경에 손상이 시작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성형수술과 스트레스가 겹쳐서 생긴 것 같아요. 계속 무리하시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지나요? 지금 당장 모든 활동을 중단하셔야 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라는 병원을 나와 기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훈 씨,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활동을 중단하라고 해요. 전화 너머로 기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럼 작전을 중단해야겠네요. 아직 충분한 증거를 못 모았는데요. 세라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세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실버라운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운영진들이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한세라라는 여자가 수상해.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도윤이 물었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묻는다고. 보통 손님들과 달라. 그냥 신중한 거 아닌가? 도윤이 세라를 변호했습니다. 한번 뒷조사를 해보자. 알겠어. 조심해서. 그날 밤 세라는 라운지에서 마지막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서류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라 씨, 괜찮아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세라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도윤이 배려하는 척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세라가 라운지를 나온 후 도윤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세라 신원을 다시 조사해. 알겠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과거 기록이 너무 깔끔해요. 마치 새로 만든 것 같아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상대했던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나이가 비슷해요. 한서연? 도윤이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캬바레에서 만나 돈을 뜯어낸 여자였습니다. 설마.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라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라운지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장실에 가던 중 두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세라 말이야. 뭔가 수상하다니까. 그래. 나는 괜찮아 보이던데. 도윤영이 조사하라고 했어. 세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체가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급히 기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험해요. 들킨 것 같아요. 곧바로 기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즉시 철수하세요. 하지만 세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실 근처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얼마나 됐지? 10억 정도 됩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나? 네, 모르고 있어요. 세라는 녹음기를 켜고 문에 귀를 댔습니다. 한세라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좀 더 지켜보죠. 세라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세라 씨? 왜 여기 계세요? 도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세라가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도윤이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고마워요. 세라가 애써 웃으며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세라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라는 기훈과 미자에게 긴급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작전을 종료해야 해요. 기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세라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폭로할 시간이에요. 미자가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한 잠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기훈은 방송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세라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기훈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방송해도 괜찮을까요? 세라가 불안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미자가 세라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나와야 하죠?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할 거예요. 기훈이 설명했습니다. 한세라라는 이름으로 나오시면 돼요. 다음 날 드디어 방송 날이 왔습니다. 기훈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폭로를 하려고 합니다. 기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니어들을 노린 조직적 사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실버라운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명의 노년층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 중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세라가 가면을 쓰고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라라고 합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변조되어 나왔습니다. 저도 이들에게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세라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캬바레 동호회에서 만난 강도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요? 너무 화가 나네요. 기훈이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계약서, 녹음 파일, 조직도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여기 들어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10억 정도 됩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나요?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방송이 진행되면서 시청자 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도 출연해서 피해자 모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 왔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번에 용기를 낸 한세라 씨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시니어 노린 조직적 사기 폭로, 실버라운지 충격적 실체. 한편 실버라운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운영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도윤이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한세라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지금 당장 모든 자료를 없애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모든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하겠습니다. 도윤은 도망치려 했지만 체포됐습니다. 강도윤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도윤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라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미자가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기훈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세라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해자 한서연으로 출석하겠습니다. 세라가 실명을 밝히며 증언대에 섰습니다. 도윤은 세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한서연이었나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라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돌려받은 겁니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윤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세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영수였습니다. 어머니, 영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수야. 세라가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미안했어요. 그때 전화 끊어서.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세라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 후 세라는 미자와 함께 상담소를 확장했습니다. 시니어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도와야죠. 세라가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세라는 상담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완전하지 않아 빛이 번져 보였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세라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서연으로 살았던 과거와 한세라로 만든 미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죽었고 한세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으로 진정한 정의를 실현했죠. 때로는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외로워진 우리를 노리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서연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용기를 내어 일어선 그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구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